오늘 배울 기능은 랭그래프의 Human in the Loop. 에이전트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행하기 전에 인간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경우 인간의 개입을 허용하는 Human in the Loop 기능을 지금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아주 있어 보이지 않나요? Wow! 저희는 지금 랭그래프의 퀵 스타트라는 튜토리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파트 1, 파트 2, 파트 3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 1, 2, 3를 복습하는 그런 내용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올렸고요. 오늘부터는 파트 4부터 파트 7까지의 기능들을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Human in the Loop 기능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 파트 4에서 파트 7까지는 파트 3에서 배운 이 메모리 기능을 응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파트 4 부분을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글로도 설명하고 직접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콜랩에서 제가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 작업한 내용을 보시려면 이 링크로 오시면 되고 이 링크는 제가 이 비디오의 디스크립션 란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트 4 부분을 찾아가 보죠. 바로 Human in the Loop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배울 내용은 Human in the Loop의 기능 중에 Interrupt Before 기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가 있는데요. 이 소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듈을 인스톨해주고 사용하는 그 툴들에 대한 API 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이 앞에 제가 따로 복사를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실행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먼저 엔트로픽 API 키를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엔 헤블리 API 키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파트 4의 진도를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 설명한 대로 첫 번째 소스 코드는 바로 전 세션인 파트 4에 있는 소스 코드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온 것이에요. 실행을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이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여길 전체 화면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면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 소스 코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랭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파트 1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툴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파트 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파트 3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보시려면은 setuplangraph.streamlit.app으로 들어오셔서 이 첫 번째 부분이 파트 1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파트 2, 세 번째 부분이 파트 3.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강좌도 밑에 링크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안 보셨던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소스 코드를 실행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 밑에 API reference라고 해서 Chat Entropic, Table Search Results, Memory Saver, State Graph, Start, Add Messages, Tool Load, Tools Condition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Part 1, 2, 3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아주 좋고요. 더군다나 이거 지금 현재 Human in the Loop에 앞으로 남아있는 4개의 과정 중에 모두 이 부분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털한 널리지를 지금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이후로 랭그래프를 배우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다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챗 엔트로픽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랭그래프에서 엔트로픽을 사용하는 API는 이렇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pip 인스톨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API 키를 제공을 하면 됩니다. 이 API 키를 제공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소스 코드 내에서 컨트롤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챗 엔트로픽을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model, 그리고 temperature, max token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파라미터로는 timeout, max retries, API key, base URL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기본 예제가 여기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인스톨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챗 엔트로픽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고 안에 파라미터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것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엔트로픽 API 키, 그 API URL, callback, model, 그리고 temperature, top K, top key, 그리고 verbals 이렇게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모두 열거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렇게 파라미터들의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메소드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메소드들은 여기 처음에 async 메소드들이 있고요. batch, 그다음에 invoke, astream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있고요. 이건 어싱크 기능을 사용할 때 필요한 거고 관련된 설명들은 여기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메소드들은 bind나 bind tool 이런 게 있죠. 조금 이따가 소스 코드에서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많은 토큰 넘버도 얻을 수 있고요. 토큰 아이디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invoke이나 이 stream이 항상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죠. 이런 식으로 랭그래프의 챗 엔트로피과 관련된 API 정보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블릿 서치 리절트인데요. 이 API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API 키를 설정하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내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태블릿 서치 리절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안에 파라미터들을 전달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은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은 이 max result가 있죠. 그리고 search depth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 include answer, include domain, include image, 그리고 include row contents 뭐 이런 것들을 흔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verbals는 프로그레스의 로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하시려면 true를 사용하시고 필요 없으면 false를 사용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는 메서드 관련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call method 그리고 async method 이게 쭉 있고요. 여기서 흔히 사용하게 되는 그런 메소드들은 invoke 메소드나 run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stream 메소드도 있고요. 다른 메소드들도 필요한 경우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 한번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태블릿 서치 리절트 API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공되는 것은 메모리 세이버 API입니다. 이것은 랭그래프의 체크포인트의 메모리라는 패키지 아래에 있는 모듈이죠. 이 메모리 세이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모리 세이버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 메모리 세이버뿐만이 아니라 langgraph.checkpoint.memory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모듈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들을 보시려면 체크포인트 메타데이터, 그다음에 체크포인트, 뭐 베이스 체크포인트 세이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세이버가 있죠. 그 이후에도 몇 가지 더 있고요. SQLite, Postgres 세이버 이런 클래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메모리 세이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체크포인트를 세이브하는 건데요. 바로 메모리를 사용해서 이 체크포인트를 세이브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example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메모리 세이버를 import 하시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세이버를 초기화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 메모리의 체크포인트를 사용하실 때 컴파일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equal 이 메모리라고 해주시면 이 다음부터는 얘가 알아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리하는 기능 중에 thread ID가 있어서 thread ID를 1로 하고 2로 하고 3으로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별도로 그 대화 히스토리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메모리 세이버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고요. 이것은 get, aget, list, put, alist 이런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메소드들을 한번 보시고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는지 알아두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state graph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랭그래프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ate graph는 graph.state라는 패키지 아래에 있는 클래스로서 stategraph라는 클래스가 있죠. 이것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클래스도 있습니다. stategraph를 한번 보시면요. 주요 설명을 한글로 고쳐서 한번 볼까요? 이 스테이트 그래프는 노드가 공유 상태를 읽고 쓰는 방식으로 통신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노드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여기에 예제가 나와 있고요. 스테이트를 미리 선언을 하고요. 이 스테이트에서는 annotated 리스트 형식 그리고 add 메시지 형식, 뭐 reduce 형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초기화하는 방식은 이 스테이트 그래프에서 위에서 선언한 스테이트를 넣고 그 다음에 여러 파라미터를 넣고 초기화를 하시면 됩니다. 초기화를 하신 다음에 변수명을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했다면 이 스테이트 그래프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프 점으로 시작하는 모든 메소드들인데요. add node 그리고 set entry point, set finish point, 그다음에 compile 뭐 이런 핵심적인 기능들이 바로 이 스테이트 그래프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 핵심적인 기능들은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8가지의 메소드들이 나오는데요. 모두 핵심적인 것입니다. add conditional edge가 있고요. set entry point, set
conditional entry point, 그리고 set finish point, add node, add edge, 그리고 add sequence, 그리고 compile. 이런 핵심적인 기능들이 바로 이 스테이트 그래프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입니다. 처음에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 초기화를 한 변수에 점 찍고 이런 메소드들을 사용하시면은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테이트 그래프에 대한 API이고요. 그 다음에는 start API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art API는 아주 간단하죠. langgraph.constraint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거고요. 이 안에는 start가 있고 end가 있습니다. 그리고 tag hidden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미리 정의된 상수입니다. 이것을 따로 스크립트 내에서 변수로 요 이름들을 정해서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건 langgraph가 미리 점유한 상수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갖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add message라는 것이 있습니다. add message는 langgraph.graph.message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거고요. 이것은 아까 보셨던 state graph와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이 graph, state graph 이런 클래스들이 있고요. 이 add messages는 바로 펑션이죠. 메서드입니다. 이 add message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 add message 이 펑션은 무언가를 작업을 하는 애죠. 두 개의 리스트를 merge하는 펑션입니다. left에는 첫 번째 메시지가 들어가고 right에는 두 번째 메시지가 들어가면 얘는 그것을 그냥 합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을 때 add message를 하면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add message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메시지를 합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에 스테이트를 선언할 때 이 annotated를 리스트로 하고 이 스테이트는 계속 메시지들을 add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선언을 해주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 그래프에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사용해서 처음에 아키텍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invoke를 계속 하면서 AI와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메시지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add message 펑션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toolnode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toolnode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langgraph.prebuilt.toolnode라는 패키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의 핵심 기능은 마지막 AI 메시지에서 어떤 툴 콜이 있었을 때, 즉 AI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A라는 툴을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있었을 때 그 답변을 속에서 이 툴 콜을 찾아내서 해당 툴을 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파라미터들은 first, name, text, handle tool errors 뭐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이름을 다루는 것이 바로 name이고 이 handle tool errors에서는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핸들을 할지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툴 노드가 어떻게 생기는지 밑에 나와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파트 2에서 실제로 매뉴얼로 이 툴 노드를 구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2로 가셔서 비디오를 보시면 이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툴 콜이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툴 콜이 한 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죠. A라는 툴, B라는 툴, C라는 툴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라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A라는 툴 하나만 사용해라라고 AI로부터 답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름을 뽑아내고 인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절트에 이걸 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툴을 런하고 받은 값을 리턴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툴 노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다음 레퍼런스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tools condition인데요. 여기 나온 마지막 레퍼런스죠. 이 tools condition은 langgraph.prebuilt.toolnode 아래에 있는 레퍼런스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펑션과 네 개의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tool condition이라는 펑션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컨디션 어떤 조건을 다루는 거죠. 컨디셔널 엣지에서 이 부분을 넣어주면요. AI로부터 받은 답변을 가지고 이것이 툴 콜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툴 콜스가 있으면 이것을 방금 전에 다뤘던 툴 로드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툴 로드는 거기서 툴 콜스에 있는 툴들을 다 가려내서 그것들을 런을 하는 거죠. 만약에 AI로부터 받은 답변에 툴 콜스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엔드로 해서 작업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tools condition입니다. 파라미터로는 이 state가 있고요. return으로는 tools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end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return을 하게 됩니다. 그 예제는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part 2에서 매뉴얼로 구현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툴스 컨디션이란 부분을 임포트 해서요. additional 엣지가 있을 경우 챗봇으로 들어왔을 경우 이 툴스 컨디션을 사용해라라고 되어 있죠. 이 툴스 컨디션에서 AI의 답변을 받아서 툴 콜이 있으면 이것을 툴 노드로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툴을 런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고 툴 콜스라는 파라미터가 AI의 답변에 없을 경우에는 그냥 end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툴스 컨디션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휴먼 인 더 룹을 다룰 때 항상 제공되는 API 레퍼런스들을 모두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이 휴먼 인 더 룹 이후를 공부를 할 때 각 단어마다 이 API 레퍼런스들은 항상 제공이 됩니다. 똑같이 제공이 되는데요. 지금 다룬 이 부분을 한번 미리 보시고 들어가시면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공부하는 데 알아두면 편리할 그런 사전 지식들을 모두 다루었으니까요. 직접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행했던 이 스크립트에서 한 일은 기본적인 랭그래프의 아키텍트를 완성을 한 거죠. 챗봇이라는 노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태블릿 서치 리절트라는 툴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드 노드를 써서 챗봇이라는 노드와 툴스라는 노드 두 가지를 만들었죠. 거기에 이 툴스 노드에는 이 툴스를 사용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이 툴스는 바로 이 부분이 태블릿 서치 리절트 요거죠. 지금 현재는 하나의 툴만 사용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툴을 나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툴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dd conditional edge에서 챗봇으로 왔을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기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add edge로서 선을 그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면 아키텍처는 완성이 된 거고 이제 컴파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컴파일 할 때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인 interrupt before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graph builder compile을 하는 경우 체크포인트 메모리는 파스에서 배웠죠.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nterrupt before라는 파라미터로서 이 툴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interrupt를 해라라는 거죠. 이 툴스는 바로 전에 선언했던 이 부분이죠. 바로 태블릿 서치 리절트를 사용하기 전에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태블릿 서치 리절트 말고 다른 툴들이 멀티플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모든 툴들에 대해서 실행하기 전에 멈추겠죠. 그 작업을 바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넣어 주시고 이 경우 컴파일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원래 소스 코드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요 그래프를 한번 디스플레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가셔서 요 부분만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했고요. 여기서 코드 블록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예. 그럼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이전과는 조금 다르죠. 챗봇에서 분기를 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 툴스에 interrupt before가 선언이 되어 있다라고 그래프에서 표시를 해 줍니다. 그 부분이 좀 다르고요. 이제 스트럭처 컴파일까지 다 완료가 됐으니까 그것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유저 인풋은 요렇게 되어 있죠. 나는 랭그래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랭그래프에 대해서 리서치한 것을 좀 알려줄래?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thread id를 1로 하는 그런 컨피그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graph.stream을 사용해서 이걸 실행을 하죠. 그래서 실행을 할 때 메시지는 유저 인풋을 넣고요. 네, 컨피그는 바로 이걸 넣어서 thread 1이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stream 모드는 values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메시지가 여기 출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AI 메시지는 알겠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최신 정보를 알려면 태블릿 서치 함수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블릿 서치 리절트 제이슨이라는 이 툴을 사용을 할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AI 메시지를 받은 툴스 컨디션이 결정을 하겠죠. 아, 이 대답은 이 태블릿 서치 리절트 제이슨이라는 툴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해서 툴 노드로 보낼 겁니다. 그럼 이 툴 노드에서는 거기서 요 이름을 뽑아내서 툴콜스에 있는 요 이름을 뽑아내서 이 태블릿 서치 리절트 요 툴을 run 할 거고요. 근데 아까 interrupt before tool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run 하기 전에 얘가 멈춥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멈춰져 있는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멈춘 상태에서 스냅샷의 next를 보니까 이 tools라고 되어 있죠. 아까 여기 스트림을 했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계속 메시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톱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은 tools를 사용하라라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snapshot.next를 출력하지 않고 스냅샷을 전부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가 나오네요. 밸류를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이게 바로 스냅샷 내용이죠. 요거를 아마 지우고 출력해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될 거예요.
이 스냅샷에는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한번 제이슨 포맷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이슨 뷰어에 넣고 이것을 포맷을 하게 되면은 휴먼 메시지 아까 보낸 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AI 메시지 AI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태블릿 리서치 함수를 사용해야 될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임은 이 툴의 네임이죠. 태블릿 리서치 리절트 제이슨이고요. 타입은 툴 노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탑이 되어 있죠. 스탑 리즌은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탑을 한 것이고요. 여태까지 사용된 토큰들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툴 콜스라는 이런 요소가 있죠. 툴스 컨디션은 바로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툴 콜스라는 게 있으면은 툴을 사용하라는 얘기고 없으면은 엔드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툴 콜스에는 태블릿 서치 리절트 제이슨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툴이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에 점 찍고 리스트 형식으로 더 많은 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를 보시면 next 그다음에 작업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툴스죠. 툴스를 컬해 가지고 이 툴을 run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snapshot.next 했을 경우에는 요 부분이 바로 출력이 된 거죠. next 작업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snapshot.next를 했더니 바로 요 툴스라는 요 부분이 출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config 정보가 나와 있고요. thread id가 1이고 체크포인트 네임스페이스 정보도 있고요. 체크포인트 아이디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정보가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 정보에는 AI 메시지가 전부 다 나와 있죠. 반복적으로 출력이 되네요. 아까도 있었던 것이고요. 예, 이런 식의 정보들이 스냅샷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는 여기 툴스를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멈춰져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적으로 요때 어떤 유저의 작업을 넣을 수가 있죠. 바로 그게 휴먼 인 더 룹이죠. 휴먼 인 더 룹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번 단원에서는 interrupt before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멈춰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스냅샷의 values를 한번 출력하는데 여기 밸류 중에서 메시지의 가장 최근의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바로 태블릿 서치 리절트 제이슨이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출력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이 아이디도 있고 타입은 툴콜이고 쿼리는 이것이고 네임은 태블릿 서치 리절트 제이슨이고 이런 정보들을 여기서 snapshot values messages -1에서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하라고 AI가 답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멈췄으면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 실행을 하는 방법은 그래프전 스트림을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죠. 네, 처음에 그래프전 스트림에 none이라는 파라미터를 전달을 합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까는 그래프전 스트림에 메시지를 넣었죠. 메시지를 유저의 유저 인풋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AI에 던진 거죠. 근데 지금 중간에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실행할 때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none을 그냥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중단된 지점부터 다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툴을 여기서 드디어 콜을 했죠. 툴을 콜을 한 다음에 그 툴에서는 태블릿 서치 엔진이 이 웹사이트로 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받아왔어요. 아마 이 웹사이트 이외에도 다른 정보가 있을 텐데 한번 제이슨 뷰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 넣고 포맷을 누르면 리절트를 2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요 웹사이트에서 요거를 긁어왔고요. 요 웹사이트에서 이거를 긁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답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가져온 내용들을 AI에 같이 전달하면서 질문까지 같이 아까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AI는 즉 소넷 3.5 버전 안트로픽의 클라우드 AI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I found some valuable information 해서 랭그래프는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멈춘 다음에 다시 실행하는 것까지 다 완료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뭔가 변화 없이 그냥 실행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 중간에 인간의 개입을 넣어서 어떤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영어로 나오는데 저는 한국어로 보고 싶어요. 근데 위에 단계에서 한국어로 해 달라는 부분을 처리를 한 적이 없어요. 요런 경우 유저가 입력을 하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none을 지우고 그 메시지스를 다시 새롭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수를 유저 인풋을 하나 더 넣어서 이 대답은 한국어로 해주세요라고 하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영어로 답변을 해왔는데 그 답변이 이렇게 한국어로 바뀌어져 있었죠.
처음에 선언할 때는 한국어로 하라는 부분을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게 실행이 될 때 인터럽을 하고 나서 유저에게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하게 할 수도 있죠.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하게 할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이면 뭐 재패니즈로 보여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인도 사람이면 인도어로 보여달라라는 것으로 휴먼 인더 룹 기능을 이용해서 휴먼이 중간에 개입하는 그런 과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오늘은 휴먼 인더 룹의 기능을 배웠고요. 그 중에서도 interrupt before라는 기능을 배웠어요. interrupt before가 있으니까 interrupt after도 있겠죠. 이 소스 코드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interrupt before를 사용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interrupt after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까 보셨죠? langgraph.graph.state stategraph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컴파일 메서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컴파일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로는 체크 포인터가 있고요. 스토어가 있고 그다음에 interrupt before가 있고 interrupt afte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파라미터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human in the loop 중에 interrupt before를 살펴봤고요. 이걸 그냥 interrupt after로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휴먼 개입을 허용을 해서 휴먼이 한국어로 보여달라라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휴먼 개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AI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그 휴먼 개입 부분이 적용이 된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랭스미스의 데이터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 콜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툴스 관련돼서는 이 툴스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이 오고 갔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메타데이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자세하게 태블릿 서치 리절트 제이슨 이 툴에 대한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널 라이트 해서 tools and messages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방금 런한 정보는 아니고 당초에 이 튜토리얼을 제공할 때 실행됐던 그런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챗봇과 관련된 그런 통신 기록이 나와 있고요. 통신이 두 번 이루어졌죠. 첫 번째 챗봇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서 툴을 사용해라라는 메시지가 들어와서 이 툴스와 관련된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인 챗봇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데이터를 보시면 메타데이터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에 가시면 자세한 그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이 튜토리얼을 만들 때 받았던 그런 답변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방금 제가 했던 작업을 랭스미스로 보게 되면 여기에는 아마 한글로 나오겠죠. 그다음에 다른 정보들도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 이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랭스미스가 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Part 4의 Human in the Loop 중에서 Interrupt Before, Interrupt After를 사용해서 어떻게 중간에 인간의 개입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AI 웹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Part 1, 2, 3에 대한 이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있고요. 현재 휴먼 인더 룹 기능과 관련된 응용 어플리케이션은 나중에 따로 종합적으로 제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Part 5의 Manually Updating the State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